지난 시간까지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데이터를 탐색을 해봤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위치는 GitHub에 저장되어져 있는 정리가 되어져 있는 CSV 파일을 이용을 했고요.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봤고 데이터 프레임의 일부를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출력해서 어떤 행들과 어떤 컬럼, 몇 개의 행과 어떤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카테고리는 몇 가지가 있고 각각의 카테고리에는 몇 개의 자료들이 있는지 어, 시각화를 해봤고요. 연속형 자료들도 탐색을 해봤고 연속형 자료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시각화를 해봤는데 히스토그램을 그려봤고요. 그죠? 연속형 자료는 다섯 개의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다섯 개의 변수들을 선택을 해서 그 다섯 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히스토그램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박스 플롯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물고기의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길이라든가 무게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선점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연속형 변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그리고 어종에 따른 분류도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머신러닝을 해볼 건데요. 그 머신러닝의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문제 정의. 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예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예. 어, 일단 여러분들이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과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지는 않고요. 어, 물고기의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어, 길이를 알면 물고기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아, 물고기의 종류, 어종이죠. 근데 어종도 우리 몇 개의 어종이 있었나요? 일곱 개의 어종이 있었나요? 네. 일곱 개를 다 하면 이거는 다중분류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문제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의 종류는 두 개만 할게요. 도미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 도미와 빙어를 물고기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머신러닝 문제로 할게요. 우리의 머신러닝 문제는 무게와 길이를 알면 그 물고기가 도미인지 빙어인지를 예측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이진 분류 문제예요. 클래스가 두 개밖에 없는, 그러니까 두 개의 종류밖에 없는 이진 분류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고, 두 개의 변수로 이진 분류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두 개 변수를 사용한 이진 분류 문제예요. 이진 분류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이너리 두 개밖에 없다. 이게 바이너리예요. 바이너리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이진 분류.
이때 이 변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처를 우리말로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징 혹은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사용할 변수는 도미의 무게, weight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무게죠. 그 다음에 length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할 거예요. length, 길이죠.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용어예요. 음. 앞으로 여러 가지 용어들이 같은 어떤 그 의미로 사용이 될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표 모양으로 작성되어져 있는 게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죠? 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을 텐데, 여기를 행이라고 불러요. 행. 로우라고 부르죠. 로우라고 부르고, 여기를 컬럼이라고 불러요. 열이라고 부르죠. 행, 열, 로우, 컬럼 이렇게 불러요. 그죠? 컬럼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변수라고도 불러요. 뭐 랭스라고 하는 컬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랭스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웨이트 컬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웨이트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변수와 컬럼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에 따라서 변수라고 하는 용어가 파이썬에서 선언하는 그러니까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인 경우도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할 수도 있다.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변수라고 얘기했을 때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파이썬 코드에서의 변수를 의미하는 건지는 문맥에 따라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들, 어떤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을 피처라고 불러요. 피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처, 변수, 컬럼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는 전부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피처, 그다음에 변수, 컬럼 이거는 전부 다 어, 문맥에 따라서는 전부 다 같은 의미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처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뭐 피처 엔지니어링 뭐 이런 용어도 있고요. 특성공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는 특성공학. 그래서 피처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우리는 레이블이 두 개가 있어요. 레이블. 우리말로 라벨 혹은 레이블 이렇게 얘기하죠. 어, 레이블 혹은 라벨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몇 개의 라벨이 있냐면 몇 개의 레이블이 있냐면 그 도미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브림일 거예요. 브림. 이게 도미. 그리고 스멜트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얘가 빙어예요. 빙어. 네. 이렇게 두 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레이블. 그래서 피처, 레이블, 그리고 때로는 레이블을요,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레이블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클래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죠. 예측하고 싶은 값들인 거예요. 물고기는 두 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물고기는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브림과 스멜트. 브림과 스멜트. 요거는 용어를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체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고, 일단 도미와 빙어들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컬럼도 웨이트, 랭스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어종까지. 어종과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세 개의 컬럼만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요, 우리가 문제 정의에 맞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문제 정의에 맞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보면 피쉬를 우리는 불리언 인덱싱을 하시면 돼요. 브림과 스멜 어종이 브림과 스멜트 둘 중에 하나면 되죠. 그러면 불리언 인덱싱을 쓰시면 되죠. 피쉬의 어종이 is in 어떤 값들 안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죠? 어떤 값들 안에 있으면 되냐면 첫 번째는 브림, 두 번째는 스멜트예요. 도미와 빙어. 자, 그리고 우리는 컬럼도 선택을 할 거예요. 컬럼 이름들을 여기다 써줄 겁니다. 컬럼 이름은 어종, 무게, 길이 이렇게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species 그리고 weight 마지막으로 length 이렇게 세 개의 컬럼을 선택을 할 겁니다. 네, 코드 작성이 되시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작성되셨습니까? 네. isin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species의 값이 이 두 개의 문자열 중에 하나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해주는 메서드예요. 우리 몇 번 써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들을 골라내는 걸까요? 이 앞에 있는 게 행 인덱스죠. 뒤쪽에 있는 게 컬럼 인덱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행들을 선택을 해주는 건데 어떤 행들을 선택을 해주는 거냐면 브림과 스멜트라고 하는 행들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species, weight, length로 이루어진 세 개의 컬럼만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실행하시고요. 데이터 프레임 하고 출력해 보세요. 다 출력이 되죠? 다 출력이 되죠? 이게 다 출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 데이터 프레임의 최대 출력 행의 개수가 설정되어져 있는 옵션이 있어요. 어,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개수를 최대 몇 개까지는 생략하지 않고 전부 다 출력하겠다라고 설정되어져 있는 옵션이 있는데 그 최대 행의 개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출력을 해준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 됐는지 한번 볼게요. 어종 보세요. 어종을 보시면 위쪽에 브림이 쭉 있죠. 아래쪽에 스멜트 하고서 빙어들이 쭉 있죠. 다른 어종은 나타나지 않죠. 자, 그리고 컬럼은 어종, 무게, 길이 세 개의 컬럼이 선택이 됐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줄여져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분류를 하는 예측 문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코드 이해되세요? 근데 출력되는 행이 너무 많아서 스크롤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스크롤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옵션을 좀 줄게요. 음.
판다스에는 set op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우리 요거 한번 썼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max rows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 10개까지로 제한을 시켜버릴게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행이 10개까지는 다 보여줄 건데 10개가 넘는 데이터 프레임은 점점점 하고서 표현을 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설정하신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다시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아까 행이 10개가 넘었죠. 10개가 넘으니까 앞에서 5개, 뒤에서 5개, 나머지는 점점점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할 때 그 최대로 출력할 행의 개수, 최대로 출력할 행의 개수를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그럼 위에다 설명을 드릴까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노트북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할 때, 출력할 때 최대 행의 개수를 10개로 제한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은 해봤지만, 간단하게 시각화해가지고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카운트 플롯 좀 볼까요? 카운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을 이번에는 df를 쓰시면 돼요. df를 쓰시면 되고, 어, x축을, x축을 specie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lt.show. 음. 어종이 2개밖에 없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죠? 어종이 2개밖에 없는 걸 확인했고, 그러니까 이진 분류 문제의 데이터 프레임이 맞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죠? 어, 도미라고 하는 어종은 대략 한 35개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림에서 보면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대략 15개보다 조금 작은 한 14마리나 13마리 정도일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한 숫자는 밸류 카운트로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죠? 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는, 변수는 2개밖에 없어요. 웨이트와 랭스밖에 없죠. 웨이트와 랭스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점도를 선점도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네요. 스캐터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PC. X를 랭스로 쓸까요? 랭스로 쓰고요. 단위가 센티미터다라고 알려줄게요. 안 되죠. 컬럼 이름 그대로 써야 돼요. 죄송합니다. 컬럼 이름이 랭스였었죠. 변수 이름이 랭스였었고요. Y축에 사용할 변수는 웨이트를 쓸게요. 웨이트. 그리고 색깔을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lt.show. 스캐터가 아니라 PLT가 아니라 PLT SNS. C본 스캐터 플롯. C본 스캐터 플롯. 네? 네. 그쵸. DF죠, DF.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출력해서 볼 때보다 시각화해서 딱 보니까 훨씬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죠. 그죠? 브림, 도미라고 하는 물고기하고요. 스멜트,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를 랭스와 길이와 무게로 선점도를 그려서 딱 찍어봤고, 그 다음에 어종을, 어종들을, 어종들을 색깔로 분류해서 딱 봤더니, 어, 굉장히 분류하기가 쉬운 그런 물고기인 것 같아요. 이건 눈으로 봐도 딱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죠. 어, 도미라고 하는 물고기는 좀 큰 물고기인 것 같고요.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인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음. 어, 물고기의 길이를 보면, 이 브림이라고 하는 물고기는요, 최소 25cm 이상이에요. 그죠? 근데,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아무리, 최대 15cm 미만 이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의 길이만 봐도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면, OX 문제잖아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그러면 길이만 보셔도, 아, 돔이냐, 빙어냐를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게만 봐도 딱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돔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최소 200g 이상인 것 같아요. 정말 아주 큰 거는 거의 1kg까지 가까운 그런 물고기도 있고, 200g에서 거의 1kg에 가까운 물고기들도 있는 반면에, 빙어는, 빙어는 거의 100g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런 물고기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이 데이터만 보고서도 분류하기가 굉장히 쉽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딱 우리가 문제 정의에 맞도록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문제 정의에 맞도록 DF로 줄였고, 그 다음에 그 타겟,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들이에요. 예측하고 싶은 값들은 브림과 스멜트라고 두 개로 딱 줄였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아, 용어에서 아까 제가 또 타겟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죠. 네, 이거를 타겟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타겟. 타겟은 목표란 뜻이잖아요.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개의 레이블이에요. 네, 타겟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용어들을 이렇게 좀 섞어서 쓰는 경우들이 있고, 교재나 어떤 설명들을 보실 때에도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타겟 그러면 목표라는 거고요. 목표는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값들이 타겟인 거예요. 그리고 예측하려고 하는 값들은 레이블인 거죠. 레이블. 그러니까 물고기마다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예요. 브림이라고 하는 레이블, 스멜트라고 하는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또 그거를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scikit-learn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scikit-learn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에 그 머신 러닝
알고리즘들은 데이터와, 그러니까 피처예요, 피처. 데이터와 타겟을 레이블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와 타겟 배열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물고기 데이터잖아요. 물고기 데이터니까 무게와 길이에요. 무게와 길이.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타겟은 도미와 빙어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만 따로 뽑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겟만 따로 뽑으셔야 돼요. 따로. 자,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 특성 배열은 2차원 배열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2D 어레이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타겟 배열은 1차원 배열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DF가 있었어요. DF 다시 한 번만 출력을 해볼게요. DF에서 여기가 특성이에요. weight와 length가 특성.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서 브림이냐, 스멜트냐, 우리말로 하면 어, 도미냐, 빙어냐라고 하는 그 타겟을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그죠? 네. 그러면 weight와 length만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species만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쵸? 어, 이 weight와 length만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을 feature 배열, 특성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들만 가지고 있는 거를 타겟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거를 배열로 만들어 보면, 어, 첫 번째 특성 배열을 먼저 만들 거예요. 특성 배열. 피처, 피처 어레이를 만들 거예요. 그렇죠? 변수는 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x. 그러니까 변수라는 의미로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x 하면 변수잖아요. 변수. 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두 개만 선택하면 돼요. 무슨 컬럼 선택하시면 되냐면 weight라고 하는 컬럼과 그리고 length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두 개 이상의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맞아요? 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두 개 이상의 컬럼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여전히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건 여전히 데이터 프레임이죠. 두 개의 컬럼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값들만 뽑아낼 수 있나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만 뽑아낼 수도 있었죠. 컬럼 이름들만 뽑아낼 수 있었죠. 값들만도 뽑아낼 수 있었죠. 값, 영어로 뭐예요? values, values.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2차원 배열이죠.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왼쪽에 있는 게 물고기의 무게들. 이쪽에 있는 게 물고기의 무게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물고기의 길이들. 이해되셨습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ND 어레이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전부 다 출력하면 이게 스크롤이 너무 많죠? 스크롤이 너무 많으니까 슬라이싱 해서 보면 앞에서 뭐 5개, 그 다음에 뒤쪽은 전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앞에서 우리 2차원 배열 슬라이싱 하는 거 어제 했었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성 배열은 이런 식으로 2D 어레이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만들 거는, 네, 혹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타겟 배열을 만들 겁니다. 타겟 배열은 1차원 배열로 만든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아요. 타겟 배열은 Y라고 할게요, Y. Y.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무슨 컬럼 선택하시면 돼요? species. 그러면 컬럼 하나만 선택이 되죠. 그 컬럼에 있는 값들만 꺼내게 되면 그러면 1차원 배열 되는 거 아닌가요? Y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브림, 스멜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타겟 배열. 1차원 배열이죠. 이거 2차원 배열 아니죠. 1차원 배열입니다. 네,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특성 배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특성 배열이라고 하는 게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들을 특성 배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기 위한 그런 데이터들을 특성 배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답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정답지를 타겟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겟. 어,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서 여기 지도학습 부분만 볼게요. 지도학습 부분만 보시면, 어, 이게 지금 이메일이긴 하지만 얘네들을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도미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마다 레이블을 붙여줬어요. 첫 번째, 길이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인 물고기는 도미다라고 레이블을 붙여줬고, 뭐, 길이가 몇 센치, 10cm이고, 무게가 5g밖에 안 나가는 거는 빙어다. 이렇게 레이블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 물고기가 아까 몇 마리였나요? 개수를 안 세봐서. 음. 그런 물고기들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는 컴퓨터한테는 이런 데이터들을 주는 거예요. 얘는 얘도 돔이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얘는 빙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있다가, 학습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물고기 하나를 딱 줘요. 물고기를. 그 물고기는 길이하고 무게는 알고 있어요. 길이하고 무게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뭐는 몰라요? 그 도미인지 빙어인지는 몰라요. 그런 물고기를 기계한테 주고서 자, 이게 뭘까? 알아맞혀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값을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머신러닝인 거예요. 이렇게 그 기계한테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들을 훈련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과정이 뭐냐 하면 그런 훈련 세트를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컴퓨터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어떤 특성들이 있다. 물고기는 길이와 무게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도미다. 라고 하는 걸 컴퓨터한테 알려준 거예요. 특성과 레이블을 한꺼번에 알려준 거죠. 이런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준 거니까. 어.
길이와 무게를 어떤 길이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도미이고 어떤 길이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빙어다라고 하는 거를 전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무게와 무게와 그 다음에 길이를 알고 있는 물고기를 주고서 자, 어떤 레이블인지 알아맞혀봐 라고 하는 게 그게 예측인 거예요. 머신러닝이 내놓는 예측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면은요. 다시 되돌아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작업은 컴퓨터한테, 컴퓨터한테 학습시킬 특성과 레이블을 따로 분리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242g이고 25.4cm인 물고기는 도미이다. 그 다음에 290g이고 26.3cm도 도미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밑에 더 있겠죠? 뭐, 몇 센티미터 몇 그램은 스멜트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이제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KNN 모델을 머신러닝 모델이에요. KNN 모델을 훈련시킬 거예요. 훈련과 학습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KNN 모델을 훈련시킨다, KNN 모델을 학습시킨다. 를 할 건데 쉬는 시간이 거의 됐죠?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한 거에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네. 혹시 1차는 네. 연속형 값이고 타겟은 카테고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분류 문제일 때는 타겟은 항상 카테고리 변수예요. 분류는 A다, B다 이거를 분류하는 거잖아요. A다, B다 분류하는 거는 카테고리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맞아요? 분류 문제일 때만 타겟이 카테고리예요. 그 다음에 특성은 연속형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카테고리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특성들은 연속형 변수 될 수 있고 카테고리 변수 될 수 있고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연찮게 특성들이 전부 다 연속형 변수가 됐고 타겟은 카테고리 변수가 됐지만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숫자를 예측한다. 예를 들어서 집값을 예측한다 이렇잖아요. 집값이라고 하는 건 연속형 변수잖아요. 그죠? 이거는 분류 문제가 아니죠. 그쵸?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는 분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타겟이 연속형 변수예요. 그때는 예. 여기서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타겟이 카테고리 변수예요. 그리고 특성들은 연속형이나 카테고리나 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40분까지 쉬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